4일입니다. 6월은 우리가 호국의 달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한 달 동안의 기억을 좀 깊이 하자 그런 뜻이고, 6월 6일은 현충이라고 해서 국가적 행사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정말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강한 나라, 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으니, 이 모두가 조상님, 그 선조들의, 또 선조 가운데 특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정말 덕이다, 이런 마음을 기리자는 뜻이죠. 대단히 정말 국가적인 큰 행사로서 5월이 마치 가정의 달인 것처럼 6월은 호국의 달,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를 하나 선정한 것은 호국의 달,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나 주제로 삼았습니다.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호국의 달 또는 현충일이 어떻게 제정되냐 하는 것은 한국전쟁이 50년에 났을 때 처음에는 국군 전사자들을 모아서 동작동 묘지에 쓰기 시작한 것이 아마 60년 중반쯤 해가지고 보훈의 달 또는 호국의 달로 정해지고, 거기에 국립현충원, 그래서 독립운동 때보다 목숨 바쳐 싸우신 분들의 시신이나 영혼을 모셔오기도 하고, 또 그 밖에도 공공기관, 그 외에 군인들 가운데 순직했거나 전사가 아니더라도 또 위대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예를 들면 연평해전 같은 거, 그 2000년도 초에 연평해전에서 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내놨죠. 특히 그 천안함 침투에서는 56인의 영령이 정말 산화된 영령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보국 또는 보훈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분들을 기리는 그런 묘지가 된 것이 현충원의 유래가 될 겁니다. 근데 현충원에 가면 지금도 아주 마음 아픈 것은 한국전쟁 3년 동안에 우리 국군 전사자 지금 12만 명이 넘는 전사자들이 그들의 주소도 확인할 수가 없고 이름도 기억할 수가 없고, 특히 어느 전선에서 어떻게 죽어서 시신이 정말 어느 산천에 묻혀 있는지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북한에 붙들려 가지고 인민군 포로가 돼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전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표현의 글귀를 남겨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한이고 또 서름입니다. 그러면 제가 형님 앞에 죄송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저희 집안은 제가 늘 주변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국 전쟁 나기 전에, 그러니까 50년 전에 45년 해방이 되고 저희 집안은 일본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아버지가, 우리 부친이 형제를 거느리고 또 모든 일꾼들과 함께 이웃 동포들과 함께 배를 한 척 임대해 가지고 일본의 나가사키 그 농촌항을 떠나서 부산항까지 왔답니다. 그리고 원 고향인 전라도 순창에 다시 되돌아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46년, 7년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미국, 영국, 중국 이런 소위 승전국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한반도의 문제를 거론할 때 이 한국을 일단 남북을 통일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 우리 초대 대통령은 독립운동 당시부터도 우리의 독립이 소원이기 때문에
신탁은 절대 안 된다. 신탁을 반탁 운동으로 확산시켰어요. 근데 김일성도 처음에는 반탁에 동조했다가 나중에는 찬탁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뭐 애국심이 계셔서 그랬던 어쨌든 반탁 운동에 적극 나서셨고,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들 땅을 사실상 농민에게 되돌려주는 이승만의 농지정책, 그것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정책입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에서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무상 토지를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이런 구호 밑에 얼마나 많은 우리 참 소작인들이 지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 자기 땅을 가는다는 그런 사회주의적 발상에 젖어가지고 김일성 정권을 지지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주들은 다 남쪽으로 운명을 걸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승만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정말 서로가 지주들은 땅을 내놓음으로써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가고, 그 배상받은 땅을 가져온 땅을 다시 농민에게 돌려줘가지고 농민이 가장 싼 가격으로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서 농민들이 땅이 된 거예요. 소작인들의 땅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우리 선친께서는 설 진홍 어르신인데, 아마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할 때 일본에서 벌어온 거금을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10살에서 두서너 살까지 그 전쟁 과정을 지켜봤으니까 그런 거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전쟁이 일단 메가더의 인천 상륙에 의해서 북한이 허를 찔리고 북으로부터 무기라든지 또는 식량 공급 같은 게 차단됩니다. 북진을 해서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주둔하고 있던 인민군들이 산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저 전라도 순창 해문산, 그리고 구례 남원 쪽에 있는 지리산 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이름하여 남부군이에요. 일개 군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빨산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들이 밤에는 식량투쟁 해가지고 경찰력이 부족한 지역을, 치안이 부족한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식량을 전부 수살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험악한 삶을 살았죠. 그때 저희 형님 3분이 계셨어요. 왜냐면은 반동으로 몰린 우리 아버지가 금가면 임시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험악한 고통을 당하고 간신히 죽음을 면했어요. 그때 서름이란 건 말도 못하죠. 왜? 우리 집 농갓집이라서 괜찮게 살았는데 거기다 불 질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책가방 들고 맨날 산으로 피해 다녔어요. 치안이 아무것도 없는데 식량 전투 나온다고 빨치산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훔쳐가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사람까지 끌고 가요. 그런 때에 우리 형님 3사람이 전쟁 휴전이 끝남과 동시에 입대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원수를 갚겠다 그런 뜻이죠. 제일 큰 형님 기수 형님은 육군을 가요. 두 번째 형님 겸수 형님은 해병대를 갑니다. 그리고 셋째 형님 항수 형님은 해군을 가요. 공군을 제하고 세 군수로 논아서 각기 사명을 완수해서 다시는 공산 침략을 막도록 우리 젊음을 바치자, 그런 결의 밑에 같은 시기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기수 형님, 항수 형님은 되돌아왔어요. 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에서 왔다고 말이죠. 근데 겸수 형님은 근무 중에 통신병으로 계셨는데 통신 장비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도둑을 맞아가지고 감옥도 가시고 심한 고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고사 처리를 당합니다. 참 그때 제가 간혹 편지를 통해서 형님의 사정을 알았고, 옆에 바로 겸수 형님의 동생 되는 항수 형님이, 겸수 형님은
진해에 있었고 항수 형님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라 늘 형제간에 만나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겸수 형님이 휴가 나오면 제가 그 농촌에서 새를 쫓고 있는 가을철에 그 정말 날씬한 해병대 군복을 입고 해병대가 잘 먹는 초콜릿이라든지 젤리라든지 이런 과자를 갖다 주면서 너만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때 학교 가는 것도 막막할 때 형님의 사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분이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전사 통지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어머니는 절대 자기하고 약속했다는 걸 살아서 온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담뱃대를 물고 자식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지금도 서른해요. 막 화병으로 돌아가시죠, 우리 어머니도. 이런 서름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와서 어떤 이유에선 운명을 달리하면 현충원에 안장은 되잖아요. 안 되면 적어도 지방에 있는 호국원이라도 안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해병대 가신 형님이 구타를 당하고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했지만 그것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뭐 거기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심한 구타로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 호국원에 안장을 시켜드리겠다는 각오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의 영령을 호국원에 모시지 못했어요. 우리 앞동산에 조그마한 언덕에다가 묘를 갖고 죄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안장을 했어요. 보살피지 못하니까 지금은 그 묘마저도 헐어져 버렸어요. 고향에 갈 때마다 그분을 기억합니다. 6월이 되면 호국의 달에 그 형님이 유독 생각이 나요. 이 한국전쟁은 그만큼 많은 상처를 안겨준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 가정사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지금 6.25 전사자 중에 12만 명의 명단을 확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산천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군번도 못 찾아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애국자들이 안중근, 유관순, 열사, 의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무명 영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형님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호국에 달이 되면 분명히 시신이라도 호국원 아니면 현충원에 안장해야 할 그 형님이 어느 산천에서 외로이 계시다는 걸,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때 항수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해에 있던 겸수 형님이 아마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딸내미를 하나 나눴다고 그래요. 그 딸내미가 아마 그 형님 얘기 들으면 3살쯤 됐대요. 근데 시신을 처리하고 고향에 전사 통지를 보낸 뒤에 그 항수 형님이 진해 해병대 기지를 가보니까 그 형님과 동거던 여인도 어디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여인이 우리 집을 연락해서 찾아왔더라면 어쨌든 인연이 됐을 거고, 근데 오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혈육, 형님이 낳은 혈육은 어디서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 어머니가 이 방송을 들은다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 많은 사연들을 안고 6월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참 상처로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분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보상해야 됩니다. 지금 참전용사라든지 월남전에 가서 성화한 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국가의 보상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럼 목숨을 바칠 가치를 못 느껴요.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월남 참전 때 전투수당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투수당을 사실상 참전한 군인에게는 약간 주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놨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월남 파병과 얽힌 사연은 지금도
월남 파병용사들의 사연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국가가 발전을 단계에 왔으면 그런 것도 다시 찾아가지고 보상체계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참 몽골 제국이 13세기 우리 고려시대죠. 몽골 인구가 100만이에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나폴레온이나 알렉산더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럼 그 적은 이 인구 속에 어떻게 병력을 충당해서 그런 나라들을 관리했을까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략은 몽골이 정복 과정에서 전사한 자녀들을 대신해서 가족 전체를 돌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남자아들을 낳아서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 전사자를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가니까. 그게 보훈 정책이에요. 다행히 지금 보훈처가 보훈부가 됐어요. 장관입니다. 이 장관께서 잘 하시겠지만 철저히 보훈을 선별해 가지고 누구나 보훈이 되면 안 돼요. 지금 광주 사태가 왜 논란이 됩니까? 전사자는 그 당시 160여 명이에요. 근데 보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6,000명. 그게 공정성이 없다고 해서 일부는 헌법 전문에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넣자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은 그것부터 선결해라. 보훈의 선별, 확실한 보훈자인가 아닌가를 선별해서 정확한 근거에 서 그분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과연 민주투쟁에 적격한 사람인가를 가려서 선별하는 과정 후에 비로소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검토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일면이 있어요. 당연해요. 심지어 5.18 사건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광주의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보훈은 선별된 엄선을 해야 할 겁니다. 부디 국가의 정책에서 그렇게 엉클어진 일들이, 저는 지금도 바로 해군 가신 항수 형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92세예요. 또 저희 육군 가신 기수 형님은 96세로 세상을 하시겠어요. 다 참전용사예요. 겸수 형님만 당시에 통신장비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많은 구타를 당했겠어요. 그러나 분실은 책임이 있을 거고, 저한테 와서 늘 내가 유학 간다, 너는 내가 중학교를 보낼 것이고 어떤 일도 서울로 데려왔다는 그 암울한 기억들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훈의 달, 형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그 사인을 더 규명해 가지고라도 형님이 호국원이나 최소한도 현충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실 수 있는 길을 제가 살아있는 한 노력하기 위해서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그 자료를 전부 수집했어요. 그걸 분석해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보훈의 길에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훈의 달을 전 국민이 기억해야 할 달이라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